2025년 기초연금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왜 바뀌는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고 또 앞으로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대한민국 기초연금제도, 특히 2025년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 고령화 속도가 정말 빠르잖아요. 그래서 노후 소득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맞습니다. 중요하죠. 이 보고서는 정부 자료랑 연구기관 분석을 토대로 2025년 기초연금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왜 바뀌는지, 앞으로 과제는 뭔지 이런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미션은 이 복잡한 내용 속에서 핵심 정보를 딱 뽑아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거죠.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가 단순히 25년 변화 나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배경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재정 지속 가능성이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요? 그렇죠.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고 또 앞으로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한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2025년에 바뀌는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지급 대상 확대,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소득 기준액, 선정 기준액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오릅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28만 원 이하, 228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작년보다 한 7% 정도 오른 셈이죠. 7% 꽤 되네요. 이게 그냥 물가 상승률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원칙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원칙에 따른 조정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노인분들 근로소득이나 공정연금 소득 늘어난 게 반영됐어요. 네. 근데 동시에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가 좀 떨어진 부분, 이것도 고려해서 실제 소득 증가율보다는 인상률이 좀 낮게 잡혔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아하, 그럼 복합적인 계산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소득 하위 70% 이걸 정확히 가려내는 게 상당히 복잡하죠. 소득 계산 방식도 좀 바뀌고요. 어떤 부분이요? 일해서 버는 돈,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이전보다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또 자녀가 주는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건 소득에서 빠질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신청했다 탈락했던 분들 다시 확인해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이나 가정폭력 피해 어르신 보호 조치 같은 것도 포함됐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 하는 문제예요. 돈 문제군요.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한테 계속 주면 미래 세대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담이 커진다? 실제로 지금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거의 93%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93%요? 와, 생각보다 정말 높네요. 네, 그래서 원래 목표였던 가장 어려운 노인 지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고요. 그럼 KDI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된다고 보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요? KDI 추산을 보면요. 지금 이 70%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2070년까지 누적 지출이 무려 1,905조 원에 달할 수 있대요. 1,905조 원. 상상하기 힘든 액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KDI는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요? 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한 50%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점차 조정하면 총 지출을 약 47% 줄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출이 크게 줄어드는군요. 네, 이건 단순히 돈 아끼자는 걸 넘어서 기초연금의 목표를 다시 빈곤층 집중 지원으로 명확히 하자. 이런 제안이기도 한 거죠. KDI 제안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도의 목표 자체를 바꾸자는 이야기군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재정 문제 말고도 그 공정성 논란도 계속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금액이 깎이는 거요? 부부 감액. 네, 맞아요. 그 부부 감액제도 부부가 둘 다 수급자면 각각 받는 돈에서 20%씩 깎는 거요. 이게 대표적인 형평성 논란이죠.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혼자 사는 노인 2명보다 부부 노인 가구가 결과적으로 덜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이 감액 폭을 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아, 검토를 하고 있군요. 네, 또 국민연금 오래 성실하게 낸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라던가, 네, 그것도 많이들 지적하시죠. 그리고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을 깎는 기준, 이것도 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은 월 소득 한 509만 원 넘으면 깎거든요. 아, 여러 가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런 조치 하나하나가 또 다른 재정 부담이나 새로운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하는 거죠. 결국 뭔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군요. 한쪽을 풀면 다른 쪽이 걸리고 굉장히 풀기 어려운 방정식 같아요. 맞습니다. 이해 관계자들 입장도 다 다르고요. 어떻게요? 정부나 연구기관 쪽은 아무래도 재정 안정, 지속 가능성 이걸 강조하면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에 시민사회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당장 노인 빈곤 해결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아니면 아예 모든 노인에게 주자. 보편적 기초연금 이런 주장도 나와요. 아, 보편 지급 주장도 있군요. 네, 결국 미래 세대 부담과 현재 노인 복지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정리해보면 2025년 기초연금 개편은 당장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려는 노력이긴 한데, 그렇죠. 일부 문턱을 낮추고 제도를 보완하려는 거죠. 네. 하지만 돈을 어떻게 계속 마련할 것인가? 또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 것이 공정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크게 놓여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은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러 시각들, 또 고민거리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리고 세대 간 부담은 또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어쩌면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미래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직접 설계하신다면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떤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가장 어려운 분들께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적 집중일까요? 아니면 모든 어르신께 기본적인 수준을 보장하는 보편적 보장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 모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